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중국어 그림책 마중의 슬지쌤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동물을 봤었죠. 이번 주는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숫자는요, 오늘 한 차시만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오늘 좀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숫자를 배울 때요, 항상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중국어의 성조와 발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가 바로 숫자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요 1부터 10까지 우리 숫자도 익힐 거지만 중국어의 기본이 되는 성조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발음, 한어병음 읽는 규칙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갈 길이 바빠서 자, 빨리 본문 보러 가겠습니다. 喜欢气球的小猪. 喜欢은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차 시 때 사랑하다라는 단어 배웠죠? 뭔지 기억나세요?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我爱跳舞 였죠, 그쵸? 爱는 사랑하다, 喜欢은 좋아하다입니다. 气球. 자, 요거는 한자 한번 볼까요? 气球的气, 요 글자는요, 기체 할 때 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球, 요 글자는요, 공, 구자예요. 모든 공들이 다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 모양으로 부풀려지는 거? 네, 맞아요. 풍선을 이야기합니다. 气球, 풍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는 단어가 보이죠? 小猪,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동물이었죠? 네, 돼지였죠. 근데 앞에 작을 소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기 돼지, 작은 돼지가 되겠죠. 자, 그럼요, 우리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풍선을 좋아하는 아기 돼지.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이 떠자는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맞아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떠자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这是狗的家这是猫的家这是猪的家이것은 누구누구의 집입니다 할 때요. 그쵸? 떠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의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나온 떠자는 어때요?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죠. 네, 맞습니다. 뭐뭐은, 뭐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연결다리 역할로 이 떠자를 사용해 줍니다. 떠자는요, 굉장히 다양한 용법들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실제로 문장을 만드실 때요, 굉장히 편하게 쭉쭉쭉쭉 단어를 붙여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책의 제목은요, 풍선을 좋아하는 아기 돼지 되겠습니다. 你好，我叫 Poki。 아기 돼지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你好,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인사하지요.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이죠. 我叫 Poki래요. 자, 이 찌아오자 한번 볼게요. 이 찌아오는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찌아오 뒤에요, 이름을 넣어주시면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 찌아오는요,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직역하면요, 나는 포키라고 불러요 라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키입니다가 되는 거죠. 각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我叫 뒤에 이름 붙이시면 돼요. 我叫水智. 저는요, 슬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咦，气球。 아기 돼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쪽에서 풍선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咦，气球。 풍선이다. 气球, 풍선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我喜欢气球。 喜欢, 좋아하다라는 뜻이었죠. 나는 좋아해요. 气球를요. 气球,
풍선이었죠. 나는요, 풍선을 좋아해요. 지금부터요, 우리 본문에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보시기 전에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한번 쭉 훑어보고 갈게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함께 첨부했는데요. 요거는 중국인들이 숫자를 표현하는 손숫자입니다. 자, 요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 1부터 5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손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6부터 10까지는 처음 보시죠. 그쵸? 중국 사람들은요.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손으로 잘 표현합니다. 시장에 갔어요. 계란 얼마예요? 손으로 얘기해줘요. 우리 왜 경매장에서 손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손으로 숫자를 자주 표현하더라고요. 손 숫자는요. 중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요. 우리 1부터 한번 볼게요. 중국어로 1 뭐라고 하죠? 2. 2는요. 2. 3은요. 3. 4는 4. 5는요. 5. 6은 6. 7은 7. 8. 8. 9. 9. 10. 10. 요렇게 됩니다. 1부터 10까지. 어디까지 함께 읽으셨어요? 아마 대부분 2, 2, 3, 4까지는 읽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읽는데요.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숫자를 한번 본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我有一个气球。 나는요, 有. 자, 有라는 단어는요, 있을 유자입니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대요? 气球. 풍선을 가지고 있다죠. 그런데 풍선이 몇 개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풍선이 몇 개래요? 한일자 보이시죠? 네, 맞아요. 풍선을 한 개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요 동그라미 친 거, 그라고 읽는데요. 요게 뭐죠? 자, 한국어 해석에서 뜻을 한번 유추해보세요. 나는 풍선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풍선 한 개가 있어요. 이 거자가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개입니다, 개. 우리나라에도요, 각 사물을 세는 단위가 있죠. 핸드폰은 한 대, 두 대, 대로 세고요. 배는 한 척, 두 척, 척으로 세고요. 그쵸? 사탕은 한 개, 두 개, 개로 세지요. 중국에도요, 이렇게 명사를 세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어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 자, 이 양사는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어에도 있지만 중국어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를 배우시면서요, 이 양사가 아주 많이 나올 건데요. 서로 짝꿍이 되는 양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좀 잘 매칭시켜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셀 때요, 한 명, 두 명, 명으로 세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셀 때요, 한 개, 두 개, 요렇게 그자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요, 조선 쪽 가이드를 만나시면요, 사람을 셀 때요, 간혹 가다 개로 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람 10명이 아니라 10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요, 중국어의 이 양사 때문에 요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풍선을 세는 양사, 그자를 사용했어요. 한 개니까요, 이거가 되겠죠? 이거. 나는 풍선 한 개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요. 제가 이 문장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풍선이 한 개 있어요 할 때요. 한일자를 사용했죠. 자, 한일자의 원래 성조는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높게 발음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일성인데요. 자, 원래 한일자의 성조는요. 일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를 보세요. 어때요? 일성이 아니라 몇 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요거는요,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 한일자가 성조를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일자는요, 뒤에 어떤 성조가 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조를 변조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의 성조 변화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한일자는요, 원래 일성입니다. 그런데요, 한일자 뒤에 어떤 성조의 친구가 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조가 바뀝니다. 자, 오늘 그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한일자가 있죠? 이라고 읽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요, 뒤에 누가 왔냐? 일성의 단어가 왔어요. 혹은 이성의 단어가 왔어요. 혹은 삼성의 단어가 왔어요. 한일자 뒤에요, 일성, 이성, 삼성의 단어가 달라붙게 되면요, 한일자는요, 본인의 성조 이를 버리고 이 사성으로 변조합니다. 요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두 번째 규칙 알려드릴게요. 자, 역시 이 한일자죠. 자, 한일자 뒤에요. 이번에는요, 어떤 성조의 친구가 오냐면요, 사성이 오거나 그 다음에 혹은 경성이 올 경우에요. 경성은 위에 아무것도 얹어져 있지 않은 가볍게 읽는 걸 경성이라고 하죠. 1, 2, 3, 4성이 얹어져 있지 않은 것들이 다 경성입니다. 자, 사성과 경성이 올 경우에는요, 요 이 한일자가요, 몇 성으로 변조하냐면요, 이렇게 이성으로 변조합니다. 자, 우리 교재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어요? 이거. 그쵸? 뒤에 나오는 이 개자에 해당하는 거가요, 성조가 없습니다. 경성입니다. 그래서 한일자가 몇 성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이성으로 쓰인 거예요. 이거. 요렇게 읽어줍니다. 자, 한일자의 성조 변화 헷갈리시죠?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네, 알아야 돼요. 풀판단은요, 영유아를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시기에는요, 너무 안 빡세요. 그래서 중국어 기초 교재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서 섞여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구나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给你 시에 원숭이인가요? 자, 원숭이가요, 이렇게 풍선을 또 하나 건네면서요, 게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게이니. 그쵸? 자, 이 게이니는요, 너에게 줄게라는 뜻이에요. 게이는요, 줄 급자입니다. 우리 급여할 때 급자예요. 너무 반가운 단어죠? 급여. 자, 줄 급자입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돼지가 고맙다고 인사하죠? 우리 중국어로 고맙다고 뭐라고 하죠? 谢谢. 감사할 때 사자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많이 쓰는데도요, 감사의 사자가 이렇게 생긴지는 모르셨죠? 그쵸? 자, 여기 감사합니다 할 때 사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자로. 谢谢, 谢谢라고 하죠. 我有2个气球 이상하죠? 분명히 숫자 2를 이야기하려면 얼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2, 2, 3 쓰잖아요. 그쵸? 얼이 나올 차례인데, 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얼과 량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에도 숫자 2를 이야기할 때요, 어떨 때는 2라고 하고, 그리고 개수를 셀 때는 우리 둘이라고 사용하죠. 그쵸? 자,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그냥 숫자 2를 셀 때는요, 이라고 해요. 근데 양을 셀 때는요, 둘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량이에요. 물론 이 규칙이요, 100%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초급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얼은 우리 숫자 2에 해당하고 량은 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풍선 2개가 있어요가 아니죠. 2개가 있어요죠. 그렇기 때문에 얼이 아니라 량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편하시죠? 我有2个气球. 나 풍선 2개 있어요. 给你谢谢. 어때요? 아까 나왔던 문장과 똑같죠? 이번에는 초록 색깔 풍선을 주면서 이것도 줄게 합니다. 我有3个气球 자, 우리 아까 숫자 2까지 봤었고요. 이제 뭐가 나올 차례죠?
3이 나올 차례죠? 2, 2, 3, 그쵸? 3, 요게 3입니다. 我有3个气球. 나는 풍선 3개가 있어요. 给你谢谢 이번엔 새가 노란색깔 풍선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줄게. 고맙습니다. 我有4个气球 자, 숫자 4가 나올 차례입니다. 2, 2, 3, 4라고 하죠. 我有4个气球 나는 풍선 4개가 있어. 제가 지난 시간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SI면요. 시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요. 시라고 읽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 중국어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국어의 성모 중에요. 字, 次, 스, 그리고요. 智, 치, 시, 르 요렇게 7가지의 친구들은요. 뒤에 운모 아이가 오게 되면요. 요 아이가 원래는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요게 아니라 쯔, 츠, 스, 쯔, 치, 시, 르 요렇게 7가지 친구들 뒤에 아이가 오게 되면요. 요거는 이가 아니라 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I는요. 시 소리가 아니라 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7가지 친구들 뒤에 운모 아이가 올 경우 이가 아니라 으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我有4个气球我有5个气球 자, 숫자 5가 나올 차례죠. 풍선이 5개입니다. 2, 2, 3, 4, 5 요게 5예요. 5我有5个气球 나는 풍선 5개가 있어요. 我有6个气球 자, 풍선이 어디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6개까지 됐습니다. 한번 1부터 6까지 한번 읊어볼까요? 2, 2, 3, 4, 5 6. 6이 바로 6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6 그리고 气球的球 여기다가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제 이거 보시면요. 저하고 수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노래가 하나 기억나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자, 한어별금을 읽는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LIU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읽습니다. 리우, 리우. 그 다음에요. QIU가 나오면요. 치오, 치오. 이렇게 읽으세요. 왜냐면 얘가 2구, 얘가 5거든요. 이유, 이유. 이렇게 소리가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는 IU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요. 이 친구 원래 본래 모습은요. IU가 아닙니다. 이 운모의 본래 모습은요. IOU였습니다. IOU였는데요. 앞에 자음의 역할을 하는 성모를 만나면서요. 가운데 있었던 음절 오가 약해지면서 표기할 때 오는 생략하고 IU만 표기하게 됩니다. 이게 한어별금을 표기하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기초 강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총 3개가 있는데요. 제가 다 설명드려 놓았습니다. 요 내용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기초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LIU, QIU, IU로 쓰여져 있지만 이 IU는요. 원래 모습이 IOU예요. 그런데 자음의 역할을 하는 성모를 만나면서요. 가운데 음절이 약해지면서 오를 빼고 IU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발음하실 때 이우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표기에서는 탈락됐지만 발음에서는 여전히 오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을 들으시면요. 제가 6을 읽을 때요. 리오라고 읽지 않고요. 려 요렇게 읽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풍선을 읽을 때도요. 气球, 气球 라고 읽지 않고요. 气球, 气球 요렇게 읽었어요. 자, 그렇게 읽힌 연유가 바로 요 오 때문입니다. 요 오는요, 표기에서는 탈락되어 있지만 발음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我有7个气球. 풍선 좀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1, 2, 3, 4, 5, 6, 7, 7. 요게 바로 7입니다. 我有7个气球. 나는요, 7개의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요, 우리 한번 작문 한번 해볼게요. 일단, 풍선이 8개가 됐으니까 숫자 8을 알아야 되겠죠. 숫자 8은요, 중국어로 빠, 빠라고 합니다. 그럼요, 나는 풍선 8개가 있어요. 해보세요. 나는 풍선 8개 있어요. 그렇죠. 我有8个气球. 我有8个气球. 나는 풍선 8개가 있어요. 我有9个气球. 자, 이번에는요, 숫자 9가 나오겠죠. 9. 9가 바로 숫자 9에 해당합니다. 그럼요, 작문해 볼게요. 나는요, 풍선 9개가 있어요. 그렇죠? 我有9个气球. 我有9个气球. 자, 한 가지 유념해 보실 게 있죠? 아이유. 어때요? 아이유가 또 보이죠? 제가 노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이유 사이에 오를 집어넣어. 자, 아이유가 보이시면 반드시 오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찌오라고 읽지 않아요? 찌오, 찌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我有10个气球.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숫자 10까지 나왔습니다. 자, 1부터 한번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 이게 바로 숫자 10입니다. 그럼 작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풍선 10개가 있어. 그렇죠. 我有10个气球. 我有10个气球. 이렇게 되겠죠. 10자에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건요.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자, 여기서 아이가 이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가 나죠? 으 소리가 나고 있죠? 이렇게 7가지 친구들 뒤에 아이가 올 경우는요. 이가 아니라 으 소리가 난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 표기해 놓았습니다. 我有10个气球. 나는 10개의 풍선이 있어요. 咦？怎么回事? 자, 풍선이 10개 모였더니요. 돼지가 점점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돼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怎么回事? 이라고 얘기해요. 怎么? 怎么는요. 어떻게? 왜?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怎么回事? 할 때 실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실은요. 일사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묻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할 때요. 怎么回事? 이 문장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실자 앞에 回가 붙어 있죠. 回. 자, 요거는요. 우리 아까 양사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어떤 명사를 살 때 꼭 붙여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요 회자는요. 일을 세는 양사입니다. 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할 때요. 怎么回事? 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요. 문장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문장입니다. 아, 포키 飞起来了. 페이가 나왔네요. 자, 페이는요, 날 비자입니다. 비행할 때 비자예요. 起来. 자, 요거는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에 너무 복잡해서요. 요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문장은요, 飞起来,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포키가 날아오른다.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독후 활동은요, 페파피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페파피그 5분 정도 분량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국어로 만화를 보지? 자, 그런데요, 오늘 배운 숫자 1부터 10까지만 확실히 아시면요, 해당 문제에 대한 숫자는요, 귀에 탁탁 꽂히실 거예요. 자, 어떠셨어요? 잘 들리시던가요? 자, 답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다 맞추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再见!